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별거 없으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송이 되고 있네요. 아이고. 이 방송이 처음 시작한 게 언제였죠? 1980년, 1980년. 그럼 벌써 40년? 40년. 아유, 그때 그 직접 시작하신 거죠? 네, 직접 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볼티모어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볼티모어 한인회가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인회가 한 3개월을 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이제 뭐 방송을 이제 경험자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이제 해줬는데, 이 사람들 방송 전문가가 아니니까 3개월 만에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인수를 해서, 볼티모어에서 한 1년 하다가, 볼티모어에서는 모의가 되질 않더라고요. 뭐 인구도 적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워싱턴으로 이제 내가 또 워싱턴에서 통근을 했으니까, 그래서 워싱턴으로 와가지고 먼저 베리 크로스 로드에서 한 3년을 하다가 이리로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30년 넘게 이 스튜디오에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 동네에 한인들이 한 몇 명 정도? 그때가 한 15만 정도? 그래서부터 볼티모어까지 다 합쳐서. 꽤 많았네요, 그래도. 합쳐서. 아, 우리가 이제 메릴랜드, 버지니아, 예, DC 다 합쳐서. 왜냐면은 우리가 가천구역이 볼티모어까지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리치몬드, 뉴폰 뉴스까지 방송을 확대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데는 인구가 적고, 이러니까 수직인형이 안 맞아서, 그럼 뉴폰 뉴스는 한 6년 하다가, 이제 닫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워싱턴만 지금 하고 있는 지가 지금 30년이 넘어서, 토탈 이제 한 40년?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 전두환 정권 때이기 때문에 이 교포 언론까지도 완전 통제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국일보가 그때 이제 뭐 신문사가 있었고, 뭐 동아일보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다 언론 통제가 됐는데 우리는 통제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본사가 여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대로 공부독재 좀 광주 사태를 그대로 보도한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은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이런 거를 그대로 거기에 나눈 대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데에 광주 사태에 이제 추록에 이제 프레카드가 나들렀잖아요. 뭐 전두환을 찢어 죽여라, 뭐 이런 프레카드가 나온 걸 보고 그대로 우리는 스케치를 해서 방송을 하니까 대사관에서 매일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뭐 좀 어떻게 좀 수위를 낮출 수 없냐가 안 된다. 우리는 뭐 내가 거짓말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대로 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 교포들이 아주 열광했죠. 그때는 뭐 다른 매체 갖고 우리가 뭐 광주 사태 이런 거를 정치적인 거를 사실 있는 그대로 해버리니까. 백악관 출입하는 그때 문명자 기자가 있었어요. 아유, 알죠. 네. 그 양반이 이제 우리 이제 기자 역할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중공하고 미국의 수교가 되면서 이제 문명자 기자가 베이징에서 직접 막 해주고, 또 아웅산 사건 때도 현지에서 문화방송하고 우리가 제의를 했으니까 문화방송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를 현지로부터 직접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할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대사관이 말하자면은 오전 11시부터 문을 닫고 오후 2시에 열어요. 네. 예전에? 네. 그게 이제 자기네들이 외교 공간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너희가 워싱턴에 주재하고 있지 않느냐. 대사관이 말이죠. 그럼 총영선이 여권을 발행하려면은 아무 때라도 가야지. 뉴폰 뉴스나 볼티모어까지가 이게 다 관할구역인데, 거기에서 교포들 오면 몇 시간을 길거리에서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민원처리냐? 그럼 한국 공휴일 놀고, 미국 공휴일 놀고, 그러면 125일을 놀면서도 당신 월급 타고 있는 게 대한민국 대사관이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그 당시에 그 환인회장 그지 하는 나연수 같은 사람은 우리 방송을 듣고 거기다 막 그냥 요즘 말로 쌍소리도 막 그냥 욕을 해야 되고 대사관에 사람들이 막으로 그냥 미지 방송 들으니까 말이야 당신들이 말이지 그렇게 놀면서 이렇게 하냐. 미국 관청은 점심시간이 없다. 근데 어떻게 해서 11시부터 2시까지 문을 안 여느냐. 이렇게 막 우리가 한 달 동안 했더니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인터뷰 해가지고 이거를 개선하겠다. 그래서 와서 좀 녹음을 할 수 없느냐. 그 대사가 여기 와라 미주방송으로. 그랬더니 지금 저 시카고에 병원에 입원해 있대요. 그러면 입원 괜찮을 거 아니냐. 그러면 시외 전화로 연결하자. 이렇게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그때 이제 유병헌 대사가 우리 방송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부터 영사관의 점수 시간을 없애겠습니다. 그것이 87년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제 그 대사관이 이제 그 영사 그 업무를 점심 시간에도 이제 언제나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의 역할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대한항공이 뉴욕에서 이제 이 서울을 직접 다니고 여기서는 국내선을 타고 뉴욕까지 가요. 그러면 그 대한항공을 타려면 9시 반에 출발하니까 여기서 가가지고 5시간씩을 기다려요. 그것은 뭐냐면 그때 교포들이 참 수진해요. 한 푼이라도 대한민국에 돈 떨어지게 하자. 그래서 대한항공을 타주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여기서 무슨 항공인가. 그 항공은 도쿄를 쓰고 서울을 가요. 그러는데도 한국 사람들은 굳이 대한항공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막 방송을 했죠. 그러면은 노인들이 가서 길을 헤매가지고 공항에서 헤매고 이러면은 한복을 입고 나와서 안내를 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한국에서 와가지고 뉴욕 공항에서 여기 오는 로컬 비행기를 타려면은 또 공항에서 헤매는데 그런 것도 안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그런 거 전부 시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방송을 했죠. 한국에서 대한항공이 와가지고 2시간 만에 다시 떠나는데 정비도 안 하고 태평양을 건너다니냐 했더니 이게 법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업무방해 했다가 우리가 대한항공 로펌이 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영세한 방송인데 변호사를 어떻게 사요? 그래서 대사관 요즘은 안기부라고 그러나 거기에 공사한테 얘기를 했죠.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은 아마 우리가 지금 전두환 대통령을 매일 그냥 두드려 까니까 이러는 모양인데 그럼 우리 문 닫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대사관에서 그냥 난리가 났죠. 그래가지고 대한항공에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에서 오히려 광고를 주더라고요. 그래도 광고를 21년간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실대로 했고, 또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교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뉴스원에다 직접 전화를 해요. 왜냐면 청와대에 물어보자. 이런 청와대 직접 전화를 해버려요. 그러면은 청와대가 대통령 바꿔주겠어요? 안 바꿔주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대변인실이 나오죠. 그럼 그 대변인도 여간에 안 바꿔줘요. 그럼 우리가 얘기해. 이거 지금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변인이 나와요. 이거를 교포들이 보니까, 아니, 어떻게 청와대까지 전화를 해서 연결을 하냐. 그리고 그때 정당 이런 데 해가지고선, 우리가 한국에 비일 붙을 거 뭐 있어요. 할 얘기 그대로 하는 거야. 당신들이 말이야, 이 한국에 우리가 이렇게 교포들은 한국에 말이야, 한국 비행기를 타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한국에 외화를 한 푼에도 벌어주려고 그러는데, 당신들, 그때 MBC에서 하는 연속극이 그게 뭐냐? 한국에서 이민 간 것들, 대학 나오고 이민 가가지고선, 흑인의 빤스나 빤대는구나. 이것이 뭐냐면은, 그때 MBC 연속극에 나오는
대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녹화 테이프를 전부 이 오디오로 따가지고서 방송을 그대로 했다고요. 그래서 막 뭐 웬만한 사람들 거기에 또 나오지도 않아요. 이거 방송되면 무섭다고. 근데 그때 이제 뭐 좀 한국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나와서 야, 당신들 말이야, 대한민국의 교포들이 당신들 우리 이민 올 때 전부 주머니 전부 터져가지고 100불 이상 가면 전부 벌금 물이고 달러 가졌으면 전부 압수하지 않았느냐, 우리 교포들 떠날 때. 그랬던 모국인데 우리는 죽어도 모국 안 가려고 들 그랬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모국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모국을 돕자. 그래서 우리가 87년에 한국에 수재가 나가지고 극동방송이 막 송신소가 떠내려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금을 했는데 그때 7만 불이 고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전부 그 살기가 어려우면서도 모국도 없는 데는 그냥 막, 그래서 7만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문화방송을 통해서 이제 했죠. 그래서 문화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감사패가 왔고, 극동방송에다 우리가 이제 17,000불을 송신소 복구비를 줬죠. 거기서 또 극동방송에서도 이제 이렇게 오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셀폰으로 다 나가죠. 컴퓨터하고. 그러니까 앱으로 통해서 나가는데, KBS USA라는 거를 들으면, 셀폰에다 설치하면 24시간 무료로 들을 수가 있어요. KBS USA. KBC USA. 이거를 앱을, 그 젊은이들한테 설치하면 1분이면 설치해줘요. 셀폰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청취료, 옛날에는 청취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제 청취료 안 받으니까. 그럼 어떻게 운영이 돼요? 광고가 있어요? 광고로 하죠. 광고는 이제 우리는 주로 이 교포 사회는 요즘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서울의 교회들이 선교 방송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앱으로 하니까 내가 이태리를 갔는데 우리 방송이 잘 들려요. 그런데 한국에다 대고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한국에서 더 많이 청취자가 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들이 우리한테 방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게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 거짓말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그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건립 기금을 99년인가 그때부터 해서 지금 23년째 모금을 해서 지금 7만 6천 불을 걷어놨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 돈 낸 사람들의 명단을 철판에다가 지금 새겨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리안 센터가 이제 공사가 끝나면 3월에 끝나면은 철판을 갖다가 이제 걸고 7만 불을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 거는 이 미주방송이 오늘까지 있었던 거는 교포들이 철저하게 도네이션을 해준 거예요. 우리는 뭐 청취자한테 돈 주는 게 없잖아요. 청취자들은 우리한테 돈을 기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럼 교포 사회에 갚아야 되겠다. 어떻게 갚느냐? 코리안 센터를 만들어서 코리안들이 좀 모여서 얘기도 하고 회의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을 만들자 해서 23년 전부터 코리안 센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황원균 씨나 이런 분들이 참 열심히로 해서 이거를 지금 그 400만 불 가까운 이 코리안 센터를 이제 해서 우리도 일부 7만 불을 넘겨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론이 교포와 함께 하면은 언제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포를 위해서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포들이 우리한테 돈을 주고 누구한테 도와주려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는 전부 신문에 아주 이름을 누가 얼마를 냈다. 그리고 이거는 누구한테 전해졌다. 그러면 영수증을 딱 이렇게 이제 신문에 공고를 해줘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요 가장 사람이 치사한 것은 돈이에요. 친구 간에도 돈을 꾸고 안 갚으면 그 친구는 영원히 저 사람 아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르겠어요. 저의 철학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문화방송에서 뭐 20년을 아나운서, 프로듀서, 기자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것이 올바르야 되고 이런 것을 그 한국의 방송의 언론을 하면서 배워서 그것이 내 몸에 배겼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여주면은 청취자들한테 인심을 얻고 또 청취자를 돕는 교포사회에 필요한 언론이 돼야지 그냥 뭐 폼만 재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정부가 그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그때 여기를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우리는 그 전두환 대통령을 막 비난하는 방송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어디 서울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유병헌 대사가 옆에서 아닙니다. 본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명함을 다시 꺼내서 보면서 하는 소리가 지가 한번 초청하겠습니다. 한국자 한번 오시죠. 글쎄요, 이렇게 뭐 대통령까지 지가 건드리는데 지가 갈까요? 아이고, 지가 초청장을 내겠습니다. 그냥 그 폼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초청장이 왔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교포사회에 그 좀 여양년 있는 뭐 한인에서 이런 사람들을 해서 전부 초청을 해서 전국을 수훈을 시키더라고요. 도청 소재지 가서 다 브리핑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자면은 제대로 언론을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도 알아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언론 통제가 돼서 아무도 못할 텐데 그렇죠. 우리는 한국 정부를 사실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이제 방송국의 사시가 들은 대로 본 대로 이것이 우리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포사회에 비리가 있는 거는 가차없이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40년이 넘도록 방송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40년 동안 많은 방송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 하다가 다 문 닫았어요. 기독교 방송도 하다가 문 닫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언론이 가야 할 것, 또 필요한 언론이 돼야 되겠다. 이래서 우리도 이제 지금 이것이 이제 뭐 전 세계로 방송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실을 바꿨어요. 세계로 미주 방송. 세계로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의 하여간 외국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영향력 없는 이런 뭐 이 시외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우리 방송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전화가 오니까 알죠.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제 의외로 많아지니까 이건 또 언론은 신문은 독자가 많아야 신문이 다 살고 방송은 청취자가 많아야 이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교포사회에 필요한 언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인지가 8시에 1시간씩 방송을 하는데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가 5시에 출근을 해요. 3시간을 이제 컴퓨터가 세계대에서 다 기사 뽑아내고 이렇게 해서 방송을 1시간 하는데 그 1시간 내에는 우리가 필요한 걸 방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미국에 사는 미국 정치를 알아야죠. 바이든이 뭐 어떻게 정치를 할 건지, 언제 우리한테 보조금 주는 거, 그런 거 언제 줄 건지, 또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백신은 언제 온대가 어떻게 맞으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미국 정치를 먼저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거는 우리 미국의 자존심이에요.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뉴스는 미국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세계 뉴스에서 미국의 정치 뉴스, 그 다음에 세계 뉴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뉴스, 그 다음에 교포 뉴스. 이래서 1시간을 방송하니까, 이제 이 교포들이 안 듣더라도 제가 하는 1시간짜리 방송을 들으면 하루 지나가는 거, 하루에 일어나는 걸 다 1시간에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주머니에도 넣고 다녀도 되고 또 이 교포 장사하시는 분들은 가서 그래서 우리가 8시에 꼭 봬요. 6시면 가서 이제 장 보고 와서 7시도 이거 해가지고 8시 본격적으로 문 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싱턴 DC에서들 다 이제 셀폰으로 주머니에다들 넣고 들으면서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청취자들이 많이 들어주시니까 이제 이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늘을 하고 있습니다.